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인 방류가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IAEA가 7월 4일에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를 일본에 전달하겠다. 일본은 이에 맞춰서 준비를 마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도쿄전력은 최근에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를 완료했는데요. 네. 27일에는 오염수를 해수로 희석하는 설비의 가동 상황을 확인하는 이제 시운전도 완료한 상황이고요. 시운전은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남은 절차는 최종적인 검사만 남은 거네요. 예, 오늘부터 3일간 이제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설비 전체의 성능을 점검하는 최종 검사가 실시가 되고요. 이 검사도 통과하게 되면은 방류를 위한 설비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7월 4일에 IAEA 최종 보고서가 일본 정부에 전달이 되고 시운전도 이 비슷한 시기에 마무리되니까 아마 다음 달 초에 방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도쿄전력은 점검 후에 약 일주일 뒤 방류 허가를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염수 방류는 올 여름 안에는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염수 방류 이렇게 임박한 가운데 최근에 일본 외무성 내부자로 추정되는 익명의 제보자 폭로가 하나 주목을 받는데 IAEA 최종 보고서가 이미 일본 정부에게 건네졌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예, 일본 외무성 내부자로 추정되는 익명의 제보자가 일본 정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오염수 공모 의혹에 대한 추가 제보로 일본 정부가 IAEA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이미 갖고 있다라는 제보를 했습니다. 예. 이제 그분은 이미 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 최종 안전점검 보고서를 갖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IAEA 최종 보고서의 표지와 목차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사실이다라는 이런 증거도 같이 나왔습니까? 예, 그 제보가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요. 이제 후쿠시마 핵 원전 오염 처리수에 관한 IAEA의 최종 보고서라는 이제 복사본의 표지와 이제 목차 사진을 첨부를 하면서요. 그것들은 외무성이 지금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아하. 또한 핵심 증거물이라고 하면서 일본 외무성과 IAEA가 100만 유로 상당의 뇌물 거래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팔아치우게 내버려서는 안 된다고 부연을 했습니다. 자, 이 폭로자에 따르면 이뿐 아니라 일본 정부가 최종 보고서를 입수를 해서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됐는데 이게 사실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에 또 이게 사실이라면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오염수라는 단어를 네. 처리수로 바꿀 것. 아. 예, 그리고 알프스 다액종 제거 설비 처리수의 방사선 피폭 문구에서 방사선이라는 단어를 뺄 것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심각한 상황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니까 국내에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 공방이 거센 상황인데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원안이 또 가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현안 간담회 이게 무산이 됐네요. 예,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에서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를 했고요. 아.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안위가 지금 간담회 불참 통보하면서 거부를 했던 것 같고 앞서도 민주당이 직접 함의 방문도 했었는데 그 결과물로 지금 잡힌 게 어제 간담회잖아요. 왜 원안위는 간담회를 취소한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서 양측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이제 원안위 측은 브리핑 금지 조건을 내걸면서 이제 간담회를 무산시켰습니다. 브리핑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논쟁이 됐던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부 주장이 떳떳하다면 또 과학적이라면 이거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게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그렇다면 좀 투명하게 검증하고 공개하면서 국민과의 소통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당시 시찰단 갈 때도 명단 다 가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숨기는 것 같은 이런 불투명성에 대한 것들은 오히려 더 국민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공부 모임 국민 공감 오염수 방류 관련 세미나 어제 가졌었는데
강연자로 86그룹의 운동권 출신 함은경 씨가 나섰는데 강연 내용이 뭡니까? 예, 함 씨는 이제 강연에서요. 이 싸움은 과학과 괴담의 싸움이기도 하고 네. 더 크게는 반일 민족주의와의 싸움이다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공세를 두고서는 국내 반일 감정을 부추기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싸움이다라고 예. 규정하면서 자유를 위한 싸움,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전쟁이요 이게? 자, 86 운동권 출신을 국민의힘 강연자로 초대한 부분, 이 강연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사람을 초청을 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가장 아플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초청해서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예, 같아서.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관련된 이제 국민의힘이 유리하다라는 내용을 뽑아내기 위해서 초청을 한 것 같은데요. 뭐 함 씨의 주장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과는 저는 많이 좀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아니 원자력 방사능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걸 단순히 반일 감정이다, 뭐 반일 민족주의자라고 규정짓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과도한 비판 아니냐. 그 저는 국민들의 많은 동의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었고요. 예비비 177억 원 편성을 긴급 의결했네요. 예,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방사능 조사를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고요. 네. 먼저 바다 방사능 조사에 46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기존 92개에서 200개로 확대를 하고요. 수산물 방사능 조사에는 131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이 돈으로 생산 단계 방사능 검사 장비를 추가 구매하고 경매 단계에서도 검사 체제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자, 예산 편성을 보니까 결국 오염수 방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하겠습니까? 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 사안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좀 세밀하게 따져보라라는 국민들의 요구인데 방류의 방류 점검. 후에 네. 이제 점검한다고 하니까 네. 이거는 좀 헛돈을 쓴다라는 비판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수산물 안전을 위해서 예비비 추가 편성을 하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편성하기 전에 일본이 방류 안 하면 이런 세금을 낭비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런 세금을 쓸 바에는 지금 방류 외에도 다른 대안들이 있는데 돈이 들어서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차라리 그런 식으로 방류를 막는 쪽에 예산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는 있겠는데 아무튼 지금 정부의 지침은 방류 이후를 지금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사교육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정부 사교육 이권 카르텔 칼을 빼들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세청 사교육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국세청은 대형 입시학원에 대해서 동시다발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국세청은 이날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서 회계장부와 세무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데 나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세무조사가 아니고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다. 근데 시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수능 논란을 이제 사교육 이권 카르텔, 뭐 초과 이익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범죄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범죄 혐의를 좀 들춰보겠다라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사교육 업계에 대해서 강한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군기잡기용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제 조사에 앞서서 메가스터디 대표이사죠. 손주은 회장 인터뷰가 좀 눈에 띄었던데 킬러 문항 만든 게 당국이고 사교육은 대처를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 또 이전에는 현우진 이 메가스터디 소속 강사인데 킬러 문항 비판하면서 애들만 불쌍하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이런 주장이 관계 당국을 좀 자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손준 메가스터디 대표는 이제 KBS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사교육과 일타 강사들로 인해서 킬러 문항이 생겨났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주장은 사교육에다가 원인을 지금 귀책을 물리는 것이고 또 사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조금은 방향성 자체가 공교육의 본질을 고쳐야 되는데 오히려 사교육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의 방향성을 좀 정부가 좀 잘못되게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방향성이 좀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의문스럽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앞서 지금 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관련돼서 신고가 들어온다고 많은 신고가 들어온다면서 사법 조치 얘기도 좀 했었거든요.
이 사법 조치, 특히 세무 조사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사법 조치 가능성도 지금 있는 겁니까? 근데 이런 지금 뭐 세무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비정기라는 것도 하나가 이유가 있고요. 시기가 조금 그런 거죠. 예, 또 하나는 수능 난이도로부터 지금 촉발된 논쟁에서 왜 사교육업자들의 그런 초과이익이라고 규정되는 이런 지금 금전의 문제로 확산이 되는 것인지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네. 지금 뭐 예를 들어 세무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뭐 탈세나 뭐 예를 들어 이 카르텔이라고 한다면은 교육당국과의 무슨 유착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뭐 업무방해 내지는 뭐 뇌물수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네. 뭐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혐의들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사교육 업계 비리 조사를 본격화한다면 앞으로 수능 앞둔 우리 수험생들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마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지금 이 사교육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된 원인이 네. 수능의 난이도에 대한 것이었단 말이죠. 6월 모의 평가를 보고서 네. 이제 대통령의 언급이 있고 나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인데 지금 150일 남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수능을 앞두고 이런 난이도 논란이 붙게 되면 이 수능에 대한 난이도 조절이 성공하든 실패를 하든 이 모든 책임을 이제 대통령이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게다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교육과정 평가원도 원장도 사임을 네. 했죠. 수능에 대해서 방향을 지금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출제 경향에 대해서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 현장 일선에서는 상당히 좀 혼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다음 주제는 3개월 전 정치 관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부 사령관 보석 석방 소식입니다. 당시에는 귀국하면서 바로 체포가 됐었잖아요. 예, 조현천 전 사령관은 지난 3월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네. 이제 조 전 사령관은 이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서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납입하는 것을 보석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자, 모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조 전 사령관 혐의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혐의고요. 예. 또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지난 4월 14일에 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검찰은 이제 조 전 사령관을 군형법상의 정치 관여죄, 그리고 업무상 횡령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의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겼고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계속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혐의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지시 이 부분인데 좀 다른 부분 같기도 하고요. 지금 조 전 사령관 혐의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 어떻게 좀 판단이 될까요? 예, 뭐 군형법상 정치 관여나 뭐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이런 범죄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과거에도 처벌된 사례들을 많이 봤었고 네. 뭐 조금은 이제 익숙한 그런 죄명들이기도 한데 지금 조 전 사령관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란 음모라는 뭐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조사가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좀 특수한 이런 범죄 혐의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뭐 법조계에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좀 일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드러날 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지금 내란 음모 부분이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보석 석방 이후에도 이 조사는 계속 돼야 될 것 같은데 내란 음모 실체 밝히는 건데 내란죄 역사적으로 보면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이석기 이런 사람들이 내란 음모죄 같은 걸로 이제 처벌됐던 적이 있는데 이 사례로 봤을 때 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내란 음모죄가 성립이 되려면요. 네. 이제 2인 이상의 구체적인 합의와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앞서서 이제 12.12 군사 반란, 그 네. 5.18 내란 사건을 놓고서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성공한 쿠데타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판례를 만든 것인데요. 이번에 계엄문건 사건은 이제 실패한 쿠데타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근데 같은 이제 내란 음모죄가 다뤄진 사례는 이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사건인데요. 이제 이석기 의원은 이제 2014년에 1심에서 내란 선동과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인정받아서 징역 12년을 받았었고요. 이제 항소심에서는 내란 음모 혐의가 무죄로 되면서 이제 선동 혐의만 인정이 돼서 선동. 이제 징역 9년을 받았고 형은 확정이 된 겁니다. 네. 당시 법원은 이제 2인 이상의 내란 범죄 실행 합의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내란 음모의 주축인 이제 RO라고 하는
것은 추측에 불과해서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이제 조전 사령관 사건은 이제 계엄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요. 이제 법원은 계엄 문건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전 사령관의 하급자인 소강원 전 기무사 610 부대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사건에서 이제 평시의 문건 작성은 명백히 직무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네. 이제 서부지법에서는 지난 2월 16일에 이제 소 전 부대장에 대해서 무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법원은 조전 사령관이 문서 작성 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이제 수정 보완을 지시했다고 본 건데요. 문건 자체가 구체적인 실행을 할 위험성이 없는 참고 문건 성격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재판 과정이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윗선의 개입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부터 다시 많은 비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 중부 지방에는 또 장마 전선이 지금 묵상을 한다면서요. 예, 출근길에 이제 서해안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도권 등 이제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제 오후부터 밤까지는 국지적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내일은 남부 지방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하루 반나절 만에 다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각별한 안전 또 가급적 외출보다는 좀 집에 머물면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TN 라디오도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 뉴스킹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은기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칩니다.